안녕하세요. 메이플 스터디 제이스 원저입니다. 제가 요즘 그 캐나다 주요 대학들에 관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UBC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U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BC주에 있잖아요. BC주에 있고 두 개의 캠퍼스를 갖고 있는데 사실 그 캐나다 내에서는 토론토 대학 다음으로 그 좋은 대학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UBC 대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대학 정보에 관한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앞서서 두 개의 캠퍼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55,359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는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어찌됐건 55,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 학생이 지금 18,000명 이상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학생들이 물론 캐나다에 많이 오긴 하지만 유난히 조금 유학생 비율이 높은 국제학생 비율이 높은 그런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UT 같은 경우에 한 7만 4천 명, 제가 이제 7만 4천 명 정도에 도리어 국제학생은 17,000명 정도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17,000명 정도. 그러니까 유학생 비율이 조금, 국제학생 비율이 조금 높은 학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갖고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개인 취향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국제학생 비율이 너무 높게 되면 아무래도 어떠한 전공들에 있어서는 조금 언어적인 장벽이 있는 장벽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리한 점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갖고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대학 그 유니버시티 랭킹을 제가 US 뉴스를 늘 활용을 하니까 보여드리면은요. 그 베스트 글로벌 유니버시티 랭킹이 31위예요. 31위고 지금 UT가 17위였으니까 사실은 뭐 못지않게 높은 거죠. 전 세계 대학들을 다 하는 거니까는요. 그 다음에 캐나다 랭킹은 지금 2위로 나와 있고요. 자, 서브젝트 랭킹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제가 이게 그냥 전체를 뽑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쭉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보시면은요. 지금 뭐 39위, 46위, 37위, 24위, 48위, 80위, 63위. 그래서 대부분이요, 100위권 안에 들어가는 전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반면에 UT 같은 경우에는 탑 10에 들어가는 전공이 9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UT 자체가 높지만 근데 그 UBC 같은 경우에는 탑 10에 들어가는 전공은 없어요. 탑 10에 들어가는 전공은 없는 대신에 조금 고루고루 여러 전공이 그 지금 UT 같은 경우에 의과 쪽에 아주 집중이 돼 있다 그랬다면 여기서는 조금 다양한 전공들이 그 100위 안에 들어있다라는 점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특이하게 봤던 게 그 탑10에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유기 안에 들어가는 게 Plant and Animal Science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식물 과학이라는 건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건지에 대한 것들은 조금 거기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 10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아마 이게 UBC가 높은 랭킹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특정 전공이 강하다기보다는 골고루 조금 그 100위 안에 상위 랭킹에 들어가 있는 전공들이 상당히 많기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특수한 전공보다는 뭐 특별하게 어떤 전공이 강하다기보다는 UBC는 전체적으로 전공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늘 제가 활용하는 그 취직을 해야 되니까요. 나오면 취업 전망 지수를 보시면은요. 지금 캐나다 내에서는 3위예요. 그래서 1위가 당연히 UT고 2위가 지금 맥길이고요. 그 다음에 3위에 지금 해당이 되어 있는데 좀 눈여겨볼 부분이 뭐냐면요. 그 지금 캐나다 랭킹 말고 글로벌 랭킹이 2019년에는 61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0년에는 28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인지도는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캠퍼스는 밴쿠버 캠퍼스에 이제 국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캠퍼스 중에 밴쿠버 캠퍼스에 국한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보시는 게 참고를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 취업 전망 지수도 높고 실제로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라고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UBC를 지원할 때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두 개의 캠퍼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유의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밴쿠버 캠퍼스하고요. 오카나간 캠퍼스하고 두 개가 있는데 두 캠퍼스의 리퀘어먼트가 다른 전공들이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 다릅니다. 조금 요구사항들이. 그래서 그 UBC를 지원할 때는 조금 점검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밴쿠버 캠퍼스의 Applied Science,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대학에서 보통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거죠. 이 엔지니어링 쪽에 보시면,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 실제로 BC주 학생들을 기준으로 놓는 거예요. 그럼 requirement가요. English 12 있죠. Pre-Calculus 12 있죠. Chemistry 12 있죠. Physics 12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다가 아니라 그레이드 11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English Language Art 11 들어가고요. 영어 11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제2외국어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Pre-Calculus 11 들어가고 Chemistry 11 들어가고 Physics 11 들어가요. 즉 다시 말해서 밴쿠버 학생들이 그러니까 BC주 학생들이 밴쿠버 캠퍼스, UBC 밴쿠버 캠퍼스를 지원할 때는요. 11학년, 12학년 성적이 다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전체가. 그 리퀘어먼트에 해당되는 게. 근데 여기서요. 조금 독특한 거라고 해야 되나? 독특하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들어가지만 UT의 엔지니어링 쪽, 온타리오 쪽 엔지니어링 쪽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요. 수학의 범위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칼큘러스 UT 쪽에서는 칼큘러스를 원하거든요. 칼큘러스 12까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requirement였는데 여기서는 requirement가 pre-calculus 12에서 그친다라는 것은 수학에 있어서는 조금 학생들이 부담이 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오카나간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그 applied science인데 지금 12학년 들어가는 건 같죠. 12학년 들어가는 건 English, Pre-Cal 12, Chemistry, Physics까지 같은데요. 11학년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어요. 11학년에 대한 요구사항이. 물론 이제 Related Courses라고 해서 이런 거 하면 좋다라는 안내는 있어요. 하지만 11학년에 같은 전공인데도 오카나간 캠퍼스는 BC주 학생들에게 12학년 요구사항이 없다. 11학년 요구사항이 없다. 12학년 것만 충족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제 다른 주에서 지원하는 경우를 볼게요. 다른 주에서 지원하는 경우는요. 지금 요거는 온타리오 주고 요거는 제가 맨날 저 있다고 노바스코샤만 하는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NB 주고요. 요건 온타리오 주예요. 그러면 온타리오 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2학년 과목인 거죠. English for you, 자, Math for you 했는데 여기서도 좀 여유가 있는 게 Advanced Function까지만 요구를 해요. Calculus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Chemistry, 그 다음 Physics까지는 똑같고요. 그 뭐 이제 표기의 차이인 것 뿐이니까요. 그리고 Grade 11에서 요구하는 것이요. Chemistry 이제 11학년 화학하고 Physics하고 11학년 거 두 과목을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뉴브런즈윅 같은 경우에는 이제 English 그 121 하고요. 또는 122 이게 이제 University Prep 과정이니까요. 그 다음에 Pre-Calculus 120A하고 120B라고 두 과목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요건 MB주가 특성상 요것이 세트예요. 요것이 완성이 돼야지만은 Pre-Cal 과정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re-Calculus만 요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hemistry 121, Physics 121 주마다 이제 번호는 다르지만 표기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12학년 거 12학년 Chemistry, Physics를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11학년 거 케미스트리하고 피직스하고를 요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타주 같은 경우에는 11학년 거에서는 케미스트리하고 피직스 성적만 넣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related courses는 이런 것들을 하면 좋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오카나간 캠퍼스는 굉장히 심플해요. 지금 보면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요거 12학년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12학년 requirement만 있고요. 12학년 것만 있고 11학년 requirement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사이언스 쪽이에요. 사이언스 쪽인데 요거는 그냥 똑같은 상황이니까 제가 그 밴쿠버 캠퍼스 것만 저기 BC주 학생들 것만 좀 볼게요. 그레이드 12에서 requirement가요. English 12, Pre-Calculus 12, 그 다음에
뭐 Anatomy and Physiology 12 이런 것들 요구해요. 아니면은 Chemistry 12나 Physics 12를 하나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요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이언스 쪽에서 하나를 하는데 Anatomy and Physiology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Chemistry나 Physics 하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11학년 requirement예요. English Language Art에서 영어 11학년께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Language 11에서 제외국어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도리어 이제 보시면 Chemistry 11 들어가고요. Physics 11 들어가고요. Pre-Calculus 11 아니면 Foundation of Mathematics 11, 12 중에 선택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requirement가 11학년께 더 많아요. 밴쿠버 캠퍼스는. 그런데요, 오카나간 캠퍼스 보시면은요, 요건 똑같죠. 12학년 거 요구 조건은 똑같은데요. 11학년에 요구하는 것들이 케미스트리 11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전공인데도 지금 두 개의 캠퍼스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내가 UBC라고 다 똑같은 UBC가 아니라 어느 캠퍼스를 지원할 거냐에 따라서 내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커머스 쪽 볼게요. 이제 커머스는 또 밴쿠버 캠퍼스 같은 경우에 조금 간단해요. English Study 12하고 Pre-Calculus 12까지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11학년 요구사항이 없어요. 11학년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들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의 비슷한 거니까요. 그래서 뭐 English 뭐 11하고 Second Language, Pre-Calculus 11, Science 11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물론 과목 수는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요구사항, requirement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채우지만 내가 그냥 원하는 걸로 채우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커머스 쪽은 조금 11학년에 구체적인 requirement가 없기 때문에 조금 지원하기가 괜찮죠. 그 부담이 적죠. 그 다음에 이제 밴쿠버 캠퍼스에서 그 커머스 쪽에 다른 주, 여기 지금 이번에는 온타리오 주하고 MB주 하기로 했으니까 뉴브런즈윅하고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도 똑같아요. 지금 영어하고 수학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어하고 수학만 이건 세트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나머지는 이런 거 하면 좋다. 이게 이제 좀 연관성이 있는 과목이다. 근데 이거는 거의 다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요.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대신에 이제 커머스 쪽이니까 소셜 스터디에서 하나 하면 좋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오카나간 캠퍼스는요, 그 지금 커머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사한 전공에 매니지먼트가 있어요.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 English Study 12 뭐 하고요. 그 다음에 Pre-Calculus 12하고 조건 똑같고요. 11학년 역시 requirement가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이제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뭐 지금 그 오카나간 캠퍼스 타주는 뭐 정말로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는 잉글리시 12학년 영어하고 어드밴스 펑션 온타리오주 여기는 지금 프리카큘러스하고 그 영어 12학년 것만 하면 되는 그런 구조니까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UBC에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밴쿠버 캠퍼스냐 오카나간 캠퍼스냐에 따라서 요구사항이 다르기도 하고요. 또 내가 어느 주 출신이냐에 따라서 요구사항들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밴쿠버 캠퍼스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11학년의 주요 그 해당되는 requirement에 해당되는 과목에 대한 성적들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 말고 그냥 UBC 내가 원하는 전공 가는데 캠퍼스 관계없다 그러면 오카나간 캠퍼스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하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까 취업률도 보셨다시피 UBC 하게 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밴쿠버 캠퍼스다라는 생각은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요, 그 UBC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조금 UBC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좀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뭐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 대학 정보 그 네이버 카페 이용하시면 좀 개별적인 정보들을 좀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대학으로 한 번 더 그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